안녕하세요. 예진아입니다. 괜히 오늘은 좀 마음이 좀 무겁네. 오늘은요, 내가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고, 어, 보통 사람들이 너왜 그러니까 연예인분들도 이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유를 궁금해하잖아요. 대체 어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왜 말을 못 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내 관점이랑 상대방의 관점이 다르고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고 산적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비록 이혼을 했지만 저는 원래 생각하기로 내 삶의 이혼이라는 건 절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결혼하면 이 진짜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아야 돼. 무엇이든지 끝까지 참고 살아야 돼. 끝까지 다 이해해 주는 것이 부부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뭐 지금도 거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뭐 초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에서는 이혼을 금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또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 이혼했다 그러면 아유 저렇게 쉽게 이혼을 선택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단 한 집도 눈물 없이 사연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이혼한 집은 정말 한 집도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볼 때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했고 얼마나 같이 타협해 보려고 했는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학생이에요. 40살이 넘었는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가정 해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네가 그랬어? 그래? 그래서 이혼해? 그래, 도장 땅땅 치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날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끝까지 해도 안 돼서 정말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지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고 제가 정말 지각 한번 결석 한번 안 하고 시험도 잘 봤는데 C학점을 받았어요. B인가? 하여튼 그건 좀 학점이 안 나왔어요. 여튼 그래서 이혼을 안 하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제발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혼하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힘들게 다 하신 거라는 거, 결코 쉬운 과정 아니라는 거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뭐 어른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랑도 아닌 신뢰다. 신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랑 정말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에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신뢰가 깨질 때도 있어요. 서로의 단점이 그 연애할 때는 너무 좋을 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늦잠을 자도 좋고 뭘 해도 좋고 다 좋아. 뭐 밥을 못 먹어서 아프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 뜨거운 감정이 식고 같이 살아보면 이제 단점만 보여요. 뭐 양말을 뒤집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자기 뭐 이기적인 대로 행동하고 뭐 또 여자분들 싫어하시는 게 남자들이 집에 와서 뭐 잠만 자거나 뭐 집안이 왜 이러냐 잔소리만 한다든가 그런 단점들만 보이게 될 때 서로에게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어요. 정말 보면은 신혼부부가 아무리 길게 행복해도 제가 보면 3년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무리 길어도 그때까지는 정말 네 살이 내 살이다, 내 살이 네 살이다, 내 입에 있던 것까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감안하셔야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서로 잘 포용을 해야 되는데 포용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부부들이 뭐 싸우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자 뭐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서로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았구나 라는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이 되는데 결코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 결코 타협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발견을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은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그 탁재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물을 파다 물이 안 나오면 안 팔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이야기에 굉장히 폭풍 공감을 했어요. 맞아. 계속 팠는데 파면 나올 거야. 10m 더 파고 20m 더 파고 좀 더 이렇게 하면 나올 거 했는데 그냥 거긴 아예 물이 없는 곳이었다면 그만 파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혼을 절대 권하지 않아요. 제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또 상담하거든요. 나 이러고 싶다. 저는 지금까지 하라고 한 커플이 사실 한 커플도 없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혹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거를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도 행동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나는 무조건 이거야. 그러면은 타협이 절대 되지 않으면은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부부들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한번 말하면은 이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아니면은 사과는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뭐 바뀌려고 서로 절충을 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뭐 이혼하신 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은 뭐 어떤 일을 똑같이 겪어도 누구는 그걸 극복해 나가고 누구는 또 극복해 나가지 못하는 게 그 마음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것이 타협이 안 될 때 저는 그게 타협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좀 구체적인 고민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유에서 이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요 밑으로 이메일 주소가 하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당연히 답은 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지도 몰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가 다 뭐 세계관이 다른 걸 어떻게 어느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이혼을 한 커플들도 말 들어보면 그래요. 그 여자분 말 들어보면 정말 오라. 정말 남편이 잘못했네. 근데 이 남자분 말 들어보면 그 여자 그러면 안 되지. 이거거든요. 코끼리를 한 사람은 앞면에서 보고 한 사람은 뒷면에서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함께 그래도 누군가에게 토로를 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보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롭게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아직 이혼에 대해서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